IMF의 긴급 발표라 한국은 비상입니다.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성장률 충격적으로 낮췄습니다. 야, 이게 장난 아니에요. 2025년 1월에 IMF 국제통화기금은요, 대한민국이 2%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의 수정치는 반토막 났어요. 절반을 뚝 잘랐어요. 1%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작년 2월에 2.3%였거든요. 2.3%. 작년 4월에도 2.3%였습니다. 작년 10월에도 2.2%였거든요. 그런데 올 1월에 2.2%로 낮췄는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뭐 야, 우리 경제가 나쁘다 그러니까 조금 낮췄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1월에 2%가 4월에 1.0%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시장에서도요, 의외라는 반응이에요. 낮춰도 너무 낮춘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충격파는 지금 엄청납니다. IMF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경제기관이잖아요. OECD, IMF, 세계은행 뭐 이 정도가 핵심적인 경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워낙 지금 경제성장률을 낮췄으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벌써 기본 관세만 매겼는데도 수출이 꼬꾸라졌잖아요. 예, 그런데 상호 관세를 3개월 내내 협상을 할 텐데 예, 그러면 25% 관세는 아닐지라도 아무래도 10% 이상의 관세는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 수출은 진짜 최악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벌써 미국에 대한 수출이 14.3%나 4월 1일에서 20일까지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렇게 쪼그라드니까 이거 뭐 굉장한 충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은 관세를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를 대한민국에만 매기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생산 기지를 삼아서 수출을 하는 곳에도 관세를 많이 매깁니다. 당장 중국에는요 145%의 관세, 최대 245%의 관세를 매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중국에 부품도 팔고 반제품도 팔고 심지어 말입니다. 완제품도 중국에 팔거든요. 그런데 관세가 세니까 이게 중국은 수출을 못하면 못하는 만큼 우리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46%입니다. 46%. 캄보디아도 49%고요. 라오스는 48%입니다. 인도네시아는 32%고 말레이시아는 24%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 써지는 거예요. 태국도 말입니다. 36%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동남아 제국들 여러 나라와 합쳐서 생산기지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한국은 초비상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IMF가 우리 성장률 전망을 완전히 반토막 낸 겁니다. 진짜 충격이라는 말이 여러분 틀리지 않지요. 최악의 상황이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파는 굉장히 강할 겁니다. 문제는 IMF만 그렇게 예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말입니다. 많은 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이 이거 계속 낮출 거예요. IMF가 1.0%가 되면 ADB라고 하는 아시아 개발은행은 또 낮추겠죠.
예, 경제협력기구라고 하는 OECD도 1.5%인데 낮출 겁니다. 유엔은 2.2%, 나홀로 독야청청이지만 이것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피치는 1.0%로 낮췄고요. S&P도 1.2%로 낮췄습니다. 무디스는 1.6%로 낮췄고요. 과거에 캐피탈 이코노믹스 중국의 영국의 경제연구기관입니다. 0.9%로 낮췄을 때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충격이 지금 말입니다. IMF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암노라고 해서 이게 아세안 플러스 3의 경제조사기구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1.6%예요. 이것도 내려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죠? 문제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 있죠. 이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에게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당장 중국의 경제 성장률 IMF는요 4.0%까지 내려잡았습니다. 4.0%. 중국 정부는 5% 생각하는데 4.0%면 1% 차이가 나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다 OECD는 4.8%지만 내려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세계은행은 4.5%, ADB라고 해서 아시아개발은행은 4.5%입니다. 모건스탠리 투자은행은 4.2%고요. UBS는 3.4%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수출 국가들에도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보이죠.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이게 중국이 1등이냐 미국이 1등이냐 이걸 가지고 우열을 가리기가 요즘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중국의 성장률도 떨어지죠. 미국의 성장률도 떨어집니다. 미국의 성장률도 지금 IMF는 1.8%까지 내렸어요. 최악은 아닙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6%까지 내렸으니까 거기보다는 좋습니다. 피치 1.7%보다는 낮고요.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대한민국의 성장률 올해 진짜 장난이 아니겠다 이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세계 경제 성장률도 2.8%로 내려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경제라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게 활활 탄력성 있게 돌아갈 때 경제가 좋아지는 건데 지금 세계 경제도 대부분이 말입니다. 평균 성장률이 2.9%인데 2.9%도 미치지 못하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1%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심지어 세계은행은 2.7%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시장이라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충격파는 큽니다. 여러분 IMF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반토막 냈잖아요. 2% 성장에서 1% 성장으로 낮췄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비상임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동시에 위기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맛배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장률이 1%로 낮춰 잡았다. 이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올해 대한민국에게는요. 큰 위기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상호관세 협상을 해서 매기기 시작을 하면 그에 대한 충격파는 대한민국 경제를 썰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전망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기준으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IMF는요. 어설프게 지금 본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1.0% 성장이라고 본 것은요. 수출이 망가지고 내수가 더 어려워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분명히 나온다고 하는데도
IMF 성장률은 그만큼 낮췄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도 제가 봐서는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감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크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정확한 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제 올해 말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쳐다보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내수가 많이 무너져서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여기저기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수출마저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빠지는 것 순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상황은 이게 극단적인 위기, 극단적인 공포감 그런 것도 많이 작동을 할 거예요. 돈 푼다고 경제가 나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돈 푼다고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순식간에 돈 풀 때는 좋아집니다. 그러나 추가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결국 말입니다. 돈은 풀었는데 이게 나라 부채만 더 늘어나고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되겠다. 제가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해 드립니다. 시장 어렵다. 이렇게까지 점점 어려운 모양새로 가는 것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만큼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